안녕하세요. 채굴TV의 채굴언니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를 달리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탄생. 이더리움은 2013년 비탈릭 부테린을 비롯한 개발팀에 의해 발표된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탄생한 배경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단순한 지불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블록체인 기술도 단순한 거래 기록과 장부 역할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비탈릭 부테린은 개인이나 기업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 7월에 본격적으로 론칭되었으며 ICO 초기 투자를 통해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이후 이더리움은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DApp 개발을 촉진하며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활용성을 증대시켰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해해야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란 블록체인 기술상에서 실행되는 자동화된 계약을 말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거래 내용과 조건을 정의하고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여 계약을 이행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중앙 기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되므로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인간의 개입 없이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과 같은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에서 활용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리스 계약, 부동산 매매 계약, 예금이자 지급 계약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DApp 개발도 가능합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은 1994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입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하였으며 중학교 시절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트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하다가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인 이더리움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과 열정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비전과 이념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와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분산화와 투명성을 통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 채굴 POS. 이더리움 채굴은 2022년 9월 6일 머지 업데이트 전후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머지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POW, Proof of Work, 즉 채굴자가 해시 파워를 이용하여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POW 방식에서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요금 증가나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있었죠. 이더리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지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작업 증명 방식에서 POS,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말이죠. Proof of Stake, POS 지분 증명 방식은 채굴자가 아니라 지갑 소유자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POS 방식에서는 블록 생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스테이크라고 부르며 블록 생성자가 되면 블록 생성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예치를 하여 수익을 얻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개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이 POS로 전환되면 이더리움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량이 9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더리움의 장점 첫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앞전에 설명을 하였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높은 보안성입니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분산화된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높은 보안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해킹이나 데이터 위조 등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탈중앙화. 이더리움은 중앙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탈중앙화된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중간 업체나 중앙기관의 개입이 없으므로 거래 수수료가 낮아지고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 개방성. 이더리움은 개방적인 생태계를 지향하며 누구나 이더리움 기반의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생태계가 다양하게 발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 가능성.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의 단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처리해야 할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단점 두 번째는 소액 거래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더리움은 트랜잭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더리움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분기한 블록체인입니다. 2016년 6월 더 다우 해킹 사건 이후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하드포크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체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드포크 이전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동일한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 다른 블록체인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과는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코드는 법이다 라는 원칙에 따라 블록체인이 과거의 거래 내역을 변경하지 않고 블록체인의 불변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에 비해 네트워크 규모가 작고 생태계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에서는 새로운 개발자들이 생태계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의 미래 전망.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분산 애플리케이션 D앱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더리움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은 다양한 기업과 제휴하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JP 모건과 같은 금융기관들도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D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파이와 NFT 등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더리움 생태계는 더욱 다양하고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미래 전망은 시장 상황과 경쟁사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알아보고 싶은 코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코인 탐구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굴언니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